자, 3과목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 항목으로는 이제 분석 절차 수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이 들어갔다는 이제 음. 3과목이 이제 모델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분석 기획과 그리고 이제 통계적 탐색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실제 이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 영역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 모형에 대한 종류 그리고 선정 기준과 프로세스. 근데 모형을 저희가 다른 말로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 모델을 준비할 때 혹은 구축할 때에 대한 고려사항, 네. 쓸 수 있는 알고리즘들, 음. 그리고 이제 방법론과 세부 절차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쪽에서 실제 좀 공부하기 어려운 조금 편향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영역 빼고는 대부분들이 이제 개념 이해와 암기예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계적인 지식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네. 좀 접근하기가 이제 쉬운 어렵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에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출제 문제는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른 비지도, 군집화 등 분석 모형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석 모형 구축 시 모델링 절차. 네. 자, 그리고 혼돈행렬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아까 앞에서 봤던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표현하는 매트릭스를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혼돈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TP와 FP 비율을 계산하는 이건 산수 문제예요. 네.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보통 혼돈행렬에서 구할 때는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라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TP와 FP라고 딱 물어버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순간 살짝 들더라고요. 그쵸. 네. 영어로 보통은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좀 당황을 했던 문제였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사항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석 모형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분석이라는 용어에 맞게 이제 응용력을 네.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일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저 요 그림이에요. 네.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숫자 그림 보면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숫자 그림을 보고 얘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선명한 숫자도 있고 흐릿한 숫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숫자가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네. 거에 대한 분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은 분류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후에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머신러닝 학습 이제 알고리즘 학습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와 비지도라고 좀 나누게 되는데 지도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분류와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류와 예측인데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와 예측을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만 딱 인지를 해도 이제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단계 상세 절차. 요거는 조금만 이제 그 보기 가지고 흐름만 잡으시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었어요. 네. 근데 또 막상 지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쵸. 네. 저기 모델링과 성능 평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건 네. 아닌데요. 네. 저 앞에 설계 구축하고 유입 변수 도출 네. 요거에 따라 요거는 좀 저는 좀 헷갈렸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 실무에서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 방법들 대부분 정해주거든요. 네. 정해져 있고 혹은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그 조직 어셋에 이제 쓸 수 있게 다 이제 프로세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 설계 구축이라는 단어가 좀 상당히 좀 낯설게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분석 환경 구축이요. 딱 이미 이제 단어에서 보시듯이 약간 요것도 약간 기술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델링에서 분석 환경은 좀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절차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델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델링에 대한 성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환경을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능 평가하는 이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한 관계성 있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홀드아웃하고 캡홀더 크로스 밸리데이션 네. 그 기법이 출제가 됐고요. 기술적인 도구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는 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이 홀더 기법 네. K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기 네. ADP 서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필기 시험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조금 헷갈리는 게 저도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이제 그 NCS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서비스 정확히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네. 그 빅데이터 관련된 NCS 모듈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목차가 그 네. NCS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내용은 좀 ADSP에 있는 내용들이 네. 좀 많이 거의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면은 이제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기준을 한번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한번 좀 내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가적합 시에 데이터 세트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3단계 또는 트레이닝, 테스트 2단계로 분할하여 네. 교차 검증하는 방법은 네. 자 근데 이제 또 홀드아웃이라는 단어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수험생분들이 헷갈리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할하여 비보건으로 음. 이제 즉 중복되지 않게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로 나누는 방법은 이제 홀드아웃이고요. K폴더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K번 네. 즉 이제 데이터셋을 한 데이터셋이 있다면 그 학습 데이터로 쓸 영역을 분할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할한 수만큼 이제 데이터셋을 달리 활용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여기 있는 내용이 NCS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할 때 실은 여기 있는 걸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분석 기법들이 데이터에 대한 척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분석 방법들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네. 용어로 보면 실은 그 내용을 묻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내용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내용을 각각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좀 용어적으로 조금 약간 혼란이 저는 좀 있었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회귀 분석이라든지 로지스틱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인공망 분석, 소프트웨어 머신, 연관성 분석, 군지 분석 다 이게 실은 머신러닝에서 다 지도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분석 기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문제는 인공지능 시험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맞죠. 네. 그래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다만 문제는 이 개념만 명확히 인지를 하면 네.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한 이후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여기까지가 이제 회귀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제거하는 변수 선택 방식은 그쵸. 실제 변수 선택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면서 추가해 가는 방식이 전진. 그리고 추가한 거를 다시 뒤로 가면서 제거하는 방식이 후진. 네. 그리고 단계적은 이 전진과 후진을 혼합한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진과 단계적 방법의 그 네. 차이가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쵸. 둘 다 뒤로 가면서 재건을 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모호한 면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일단 제가 해석했었을 때는 혼합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후진이라고 판단하는데 지문으로 봤었을 때는 좀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는 네.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학습을 통해 정해지는 값은이에요. 그래서 실은 학습을 통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네.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이제 그 학습 모델은 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파라미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수치적인 표현을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모델에서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가중치예요.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든 어떤 머신러닝이든 간에 찾고자 하는 건 저 가중치를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답은 가중치가 됐고요. 자, 선형 회귀 분석에서 잔차라는 단어, 잔차는 뭐냐면 이제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실제 값이 있어요. 네. 그에 대한 차이를 잔차라고 표현하고 혹은 이제 오류라고 즉 에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정, 그래서 회귀 분석에는 가정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선형, 정규, 등분산, 독립산 이런 가정 이제 그 가정이 있는데 네. 그 잔차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이제 선형성이에요. 즉 변수와 변수가 관계가 있다를 네. 이제 선형성을 찾는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잔차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저 선형성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네 가지도 실은 선뜻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얍삽하게 잔차 이런 잔차라는 단어 나 딴 데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갔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저는 좀 맞아요. 그렇게 얍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운이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고급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질적 양적 자료 그 중에서 이제 범주형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형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 변수들 우리가 이제 입력값이든 혹은 이제 출력값이든 그 변수가 다양했었을 때를 가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다별랑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인 시계열적 분석, 그리고 베이지안 기법, 딥러닝 분석, 비정형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조합하는 거죠. 모델과 모델에 대한 네. 조합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앙상블, 그리고 즉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통계 분석을 분포가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비모수 통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분포를 따르는 건 무수 통계라고 하고요. 네. 근데 앞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 무수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모수 통계까지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재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또 그림 나왔어요. 그래서 CNN 특성 맵 구하는 거, 네. 앙상블 기법 중에 여러 가지 앙상블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가 배깅 그리고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뭐 스태킹 네. 뭐 이런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각각의 기법들 중에 부스팅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척도 기법은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이고요. 네. 그리고 시계열 분석, 베이지안 확률 계산하는 거, 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저장 방식까지 해서 문제가 좀 골고루 출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개념만 알면은 네. 계산 문제 빼고는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문입니다. 지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문이 이게 여기서도 거의 답이 두 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물론 객관식 시험에서 항상 그런 상황은 생깁니다. 네. 생기는데 명확하게 둘 다 답인데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분류에 좀 이제 성능이 더 탁월하더라고 학계에서 혹은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많이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컨볼루셔널 그 특징을 추출하는 그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특성은 그 이제 픽셀 즉
화소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그 이제 열로 쭉 펼쳐서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리샘플링하는 네. 그걸 이제 풀링한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아, 이 사진은 이상하기율사 사진이야, 이 네. 사진은 최상위율사 사진이야, 이렇게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거기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했었을 때, 이미지 사이즈가 그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해가지고 이게 한 칸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저 인풋이라는 파란색에서 초록색 값을 곱해가지고 다른 계산 값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공식을 보시면 한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답은 이제 3 곱하기 3으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이라서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음. 이 문제 묻는 네.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저기 3, 3이네요. 두 개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것도 뎁스 있게 나온 거예요. 네, 맞죠. 실제 오션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뎁스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앙상블 분석에서 예측력이 약한 학습기를 가중치를 적용해서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요 방법이 이제 부스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부스팅의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가 아다부스트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GBM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이 수험서에 GBM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GBM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건 머신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스팅을 한다는 의미는 약한 모델을 빨리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재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약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중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GBM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같은 부스팅입니다. 네. 근데 어떤 책에는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를 또 이제 네. 약한 학습을 통해서 강한 예측 모형을 만든다라고 설명돼 있는 교재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앙상블이 물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네. 아시는 분들은 좀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또 얍삽해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데이터 분석의 모든 것. 데이터 분석의 모든 것. 데이터 분석의 모든 것.